BMW에 미친 세우사님, 네. 예, 요즘 핫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 제도 왜 생긴 거예요? 특정 고가 차량에 대해서 네. 법인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은 비용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사적으로 타지 말라. 일할 때만 써라. 맞습니다. 근데 이거 들여다보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신고하는 것도 없고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없이 결국에는 세금을 내 돈을 뜯어야겠다 이 정신 아닌가요? 뭐 큰 취지에서는 세금을 추징을 하겠다라는 일환의 하나도 맞긴 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법인으로 차를 사는 게 정말로 얼마나 이제 대표님들한테 절세하는 건지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법인의 차량을 네. 법인이 사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법인에 운영하는 차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법인이 사면은 그 차량가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죠. 그 비용 처리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회사에 매출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출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면 세금은 네. 이익에 대해서 내요.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이익이 0원이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근데 이익이 생기면은 당연히 세금이 붙는데 그 이익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쓴 돈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만약에 1억이야. 근데 내가 차를 1억짜리를 샀어. 그러면은 이익이 0원이 되는 거네. 그렇죠. 차량 1억을 모두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면은 이익이 0원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차를 산다는 거는 세금을 좀 덜 내겠다. 낼 수 있다. 낼 수 있다. 네. 그 의미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랜저를 법인차로 샀어요. 4천만 원짜리.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절세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감가상각이. 일시불로 사도. 그렇죠. 그러면은 4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8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800, 800, 800, 800, 800. 그러면 한 해에 8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받으면은 네. 법인세율이 이제 구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략 2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20%면은 약 160만 원 정도 법인세가 절감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그럼 개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사면 사실은 법인의 비용 처리는 표면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명의가 없으니까 법인이. 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면? 개인은 네.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차량을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절감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일반 직장인은. 이랬던 얼굴이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자. 할인 방법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윤 대표가 법인차를 사는 거하고 개인 명의로 사는 거하고 얼마나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그거를 비교해 주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샀다. 네네. 법인이 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800만 원 감가상각 받으니까 네. 20% 세율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 법인이 160만 원 아낄 수 있고요. 만약에 윤 대표님께서 직접 그랜저를 살려면은 법인에서 800만 원 급여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8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때 네. 뭐가 발생하죠? 소득세. 어.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소득세는 굉장히 구간이 넓어요. 넓은데 뭐 윤 대표님은 아마 돈을 굉장히 잘 버실 테니까 네. 한 뭐 거의 한 40% 세율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800만 원에 40%이면 32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돼요. 800만 원을 받으면은. 법인에서 800만 원 받고 320만 원 세금 내고 나머지 한 480만 원으로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법인이 직접 차를 사면은 그 소득세를 부과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800만 원을 다이렉트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0만 원을 네, 또 법인세도 안 내도 절감을- 되고. 네, 이래서 법인으로 차를 뽑는 거고 맞습니다. 돈을 꽤 많이 아낄 수 있는 거네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아끼는 게 더 커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차에 대한 점점점 제재가 심해지는 거고. 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법인으로 차를 뽑는 거에 있어서 이만큼의 이득이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법인으로 차를 뽑을 때 할부, 리스, 렌트, 현금 박치기가 있어요. 그거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그 크게 세금의 차이점과 네. 세금 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네네. 세금의 차이점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네. 왜냐면 아까 우리가 8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받아서 법인세가 절감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할부, 리스, 뭐 렌트, 현금 박치기가 네. 그 비용 처리라는 항목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규정을 받아요.
세금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현금 박치기를 4천만 원을 했다. 네. 리스를 4천만 원을 했다. 네네. 렌트를 4천만 원을 했다. 네. 할부를 4천만 원을 했다가 사실은 거의 동일한 규정으로 비용 처리를 받아요. 그럼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은 아니죠? 800만 원이 맞습니다. 차량 가액, 차량 자체에 대한 가액 있잖아요. 네. 차량 몸뚱아리. 네네. 그리고 차량 외적인 유지 비용. 이게 두 개가 나뉜다라고 했을 때 두 개 합한 금액이 1,500만 원이고 차 자체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네. 렌트비, 리스료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뭐 주유비, 보험료, 뭐 수리비 그게 700만 원. 그럼 합쳐서 1,500. 합쳐서 1,500입니다. 그러면은 1,500의 20%는 한 300 정도. 300 정도를 합쳐서 할인받을 수 있네. 세금이 네. 좀 줄어들 수 있다. 크다. 그러면은 법인차 그러니까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500이에요? 그럼 합쳐서 1,500이에요? 차량마다 1,500에 대한 규정을 받습니다. 한 대당? 네. 그 예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이제 나왔던 게 뭐 벤틀리나 슈퍼카 같은 거를 법인차로 받아가지고 비용 처리를 한다. 근데 1년에 1,500이면은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완전히 부족하죠. 그럼 예전에는 이 한도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그랜저 4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4억짜리 뭐 벤틀리를 샀다. 그러면 연간 8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 다 됐어요. 8천만 원 비용 처리. 아, 그리고 이게 좀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사 차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받을 때 만약에 내 개인 차를 썼을 때 네. 아니면 내 뭐 와이프 차나 아빠 차로 썼을 때 이거도 다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에도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주말에도 어쨌든 일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요거에 대한 개인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개인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세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을 내는 게 없으니까 네. 연말정산할 때도 차 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나요? 연말정산에서 차량 관련된 항목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진짜요? 네. 한 가지 있어요. 뭐요? 신용카드 우리가 네. 결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네. 그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은 10%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어쨌든 리스나 렌트 이런 거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와, 이거 조금 억울한데? 엄청나게 큰 돈인데 맞아요. 우리 세무사님이 봤을 때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뭐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차량이 본인의 소득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직결이 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비용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직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인정을 안 해주지 않나. 아니, 연말정산은 내가 주말에 외식한 거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차는 인정을 안 해주지? 안타깝게도 예, 차량 관련된 항목들은 없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내가 나한테 맞는 구매 방식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할 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리스, 렌트, 할부, 현금. 모두 다 알다시피 자산으로 잡히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차량이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네. 자산에 의해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차량 가입이 이제 높아지면은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아, 그러네. 네, 그런 분들은 뭐 리스나 렌트를 이용해서 자산 가입을 좀 낮추는 게 유리하겠죠. 아, 리스나 렌트는 내 자산으로 인정을 안 받고 그렇죠. 할부나 현금은 당연히 내 명의로 사는 거니까 내 자산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대출을 받을 때도 영향이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신용에 영향을 끼치죠. 대출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내가 뭐 당장에 어떤 중요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리스보다는 할부나 렌트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아, 맞아. 얼마 전에 우리 모두의 리뷰에 나온 840D 우리 동조님 그분 같은 경우에도 리스로 차를 사니까 신용 등급이 1등급이었다가 75% 하위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일시적으로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 신용 등급. 야, 이거는 분명히 알고 내가 차를 사야 되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영향을 줘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렌트가 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네. 나머지 이제 리스나 할부나 이제 현금 취득은 네. 다 내 보험으로 드는데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보험으로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험 할증이 좀 많이 됐던 분들, 네. 그리고 사고가 조금 두려운 분들 이제 렌트를 통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는 게 좋죠. 그러니까 렌트는 내 명의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나머지 구매 방법들은 다 내 명의로 든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두 가지만 알면 어찌됐든 큰 거는 잡고 가는 거네, 차 살 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주님은 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우리 세무사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개선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네.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네. 혹은 이제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실효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럼 이게 이 법인차를 내가 사적으로 쓰다가 벌금을 내거나 걸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기사 같은데 많이 보면은 네. 이제 대대적인 어떤 세무조사를 했을 때 자녀분이 고가의 차량을 취득을 해서 네. 사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추징을 했다라는 사례들이 종종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걸리기도 해요. 걸리기도 합니다. 전 떳떳해요. 주말에도 이놈 어디 갔나 보면 저는 항상 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365일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차에서 일을 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뭐 대부분은 아마 떳떳하실 거예요. 이 차는 그럼 혹시 법인이죠? 개인. 아